자, 어제 파월이요,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등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파월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높아졌고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걸로 우려된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변화가 통화정책의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수치는 물가가 둔화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물가가 높다. 여전히. 긴축을 너무 적게 하면 물가 오름세가 고착화되고 너무 많이 하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는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 위험성, 그리고 연준이 해온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1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파월의 말은 금리를 다음 달에 올리지는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물가가 지금 여전히 높아서 경제가 무너질까봐 지금 조심은 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릴 여지를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파월이나 연준이 항상 보면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향후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금리를 다시 올리긴지 고민을 하겠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가 위축이 되고 두자니까 또 물가가 계속 고차가 될까봐 걱정이다. 다음 달에 한번 쉬었다가 결정할게. 이 항상 하는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파월이나 연준이 미국 경제가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건가를 예측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측을 상실하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그나마 그런 대로 굴러가는 연착륙으로 가느냐 보고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중동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래서 침체를 겁을 내서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린다라고 말을 한 격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파월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없이 말을 했고 자 그러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등을 보면서 미국의 어제 월가의 돈 냄새 잘 맞는 빠꼬미들이 이건 맛이 까고 있구나 판단을 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의 시각이라 해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중간을 걸었다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적당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부분은 따로 있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99까지 올라가면서 30년물은 벌써 5.1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수습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됐고 그래서 고금리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관계없이 이제 아주 장기화될 거고 기준금리가 국채금리에 끌려가는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제 증시의 3대 지수가 전부 하락을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월이 별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아주 비겁하게 말을 했는데 파월 말에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세계 경제가 중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말한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요. 어제 19일 오후 5시에 5.001이 됐어요. 5%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 7월 금융위기 직전에 한번 그랬는데 16년 만에 처음이에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기지 금리나 학자금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등 미국의 시중 금리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년 만에 8%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30년 평균 모기지 금리가 어제 8%를 기록해서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고 지난주 신청한 숫자가 95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랍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로 대출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미국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재정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채를 대규모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8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국채 발행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부터 이스라엘 심지어 대만까지 포함해서 지원 또 예산까지 요청했다잖아요. 의회에. 그러면 그것도 현금이 없어요. 전부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채 발행을 대량으로 하려는데 시장에서 지금 미국 국채를 발행하면 18%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국채를 빨리빨리 소화를 시키려면 금리를 또 인상시켜야 되겠죠.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발행한 미국의 국채 발행액이 역대급인 1조 8천억이고 연말까지 가면 2조 달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예산 1000억 달러 원조 패키지를 갖다가 올려놨고 대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더 많이 할 건데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가 계속될 거고 그 속에서 국채 발행이 더 많아질 거고 국채 금리는 내년 11월 달까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현재 미국의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정상적으로라면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지금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매우 미국이 지금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호전된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3년물짜리 단기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폭탄이 우려가 커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실 규모가 10년 내에 최고치인데 3분기에 800억 달러까지 지금 부실 규모가 커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엔데믹이 되어서 코로나 현상이 재택근무가 끝이 나도 원격 근무가 여전하고 또 오피스를 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오피스가 부실 자산의 41%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미국이 지금 어떻게 이 국채 금리를 부담을 지속할 거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국가 재정은 점점 부채가 많아지고 그 부채를 갖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메꾸고 있는데 그런데 국채 발행이 지금 이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과연 저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건가라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오피스가 3분기에만 지금 신규 파산 압류 청산이 56억 달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부실 위기 처한 상업용 부동산이 21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고공행진하는 국채 금리가 지금 은행의 금리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은행도 지금 금리가 왕창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은행에서 상업용 부동산 등의 돈을 빌린 부동산 소유자들은 그야말로 부도가 날 상황에 벌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자 비용이 급증해서 미국의 지금 부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우려되고 있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최근에 4경 5천조 33조 5천억 달러를 넘어버렸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 이자가 저렇게 높아지면서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비용을 국가가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이 또 낮아질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가 나중에 이거 휴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심해지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 매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자국 통화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기준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왕창 그냥 경제가 무너질 때 연준이 뒤집어 쓸까봐 지금 동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파월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연준도 사실상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을 포기할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연준의 자신 없는 분위기에 미국의 주식이 지금 내리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국가적 부채 위기에 지금 직면해서 민간 경제도 문제지만은 국가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